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로보틱스 이론을 배우시고 직접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실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파이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 필요한 파이썬 기초들, 파이썬 베이직을 다루는 첫 번째 강의를 한번 진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강의 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에 접속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것을 보고 싶으시면 보시다시피 loadbalance.teachable.com으로 접속을 하신 뒤에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있는 모두의 로보틱스를 들어와 주시면 지금 제가 보시는 동일한 이 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유는 제가 관리하기 편하기도 하고 이후에 혹시나 강의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즉각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셋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볼 코드는 여기 있는 lecture 1 Python Basics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코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실행부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윈도우스 터미널, 이 파워쉘 실행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스 버튼 누르고 터미널 입력하신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 소스 코드를 위치시킨 그 위치로 가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더큐먼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보틱스 파이썬이 존재하고요. 로보틱스 파이썬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 렉처 첫 번째죠. 렉처 1 파이썬 베이직스 들어와서 여기서 파이썬 3 그다음에 matrix.py를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실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코드는 matrix.py라는 이름답게 행렬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행렬을 다루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행렬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numpy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import numpy as m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numpy라는 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파이썬 개발자들이 이 numpy를 mp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했고요. 첫 번째로 일단 행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A 매트릭스 지금 보시다시피 2,4, 5,-6 이라는 이 행렬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A는 mp.array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시다시피 각각의 컬럼들이 꺽쇠로 한번 묶이고요. 2와 4, 5와 -6이 묶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들이 다시 한번 꺽쇠로 리스트로 묶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면 리스트의 리스트를 어레이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줄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복잡한 것은 일단 넘어가고 행렬을 만들고 싶으면 mp.array 안에 이런 리스트, 배열 형식으로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도 프린트 한번 해보면 보시다시피 A는 2, 4, 5, -6이라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 행렬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행렬을 구현을 하는 방법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에 사실 제가 들었는데 이제 행렬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차치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A라는 포인트가 있고 B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사이각이 지금 베타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이 거리가 같다는 전제하에 A라는 포인트에 특정한 회전을 적용해주면 B라는 포인트로 이 포인트가 옮겨지겠죠. 여기는 수식에서 보면은 A라는 포인트에 R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R이라는 회전 행렬을 곱해주면 B라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회전 행렬인 매트릭스 R을 만들기 위해선 회전 행렬은 사이각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는 방법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R이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매개 분수가 테타라는 사이각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제가 줄여서 ROT 언더바 MAT라고 만들어 봤고 이것의 이 파라미터는 테타 하나입니다. 행렬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mp.array 그대로 응용을 해보고 안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은 이 numPy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것의 실행 결과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행렬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x2 매트릭스와 2x1 매트릭스 2x1 벡터를 곱하게 되면 2x1 벡터가 나오죠. 이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1, 이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요. 이건 뭐 다 학교에서 배우셨거나 혹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것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2x2 매트릭스는 A라는 것을 만들어 뒀는데요. 그러면 2x1 벡터인 B라는 벡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뒀습니다. 벡터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np.arra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금 행렬과 벡터를 곱해주고자 하면 곱해주는 방법은 a.b라는 이러한 numPy 안에 존재하는 연산을 실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의 단점이 연쇄적으로 행렬 곱셈을 하고자 했을 땐 닷, 이름이 똑같은데요. 닷 그리고 또 닷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정말 코드가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개의 매트릭스 혹은 매트릭스와 벡터 사이의 골뱅이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프린트 문이 무엇이냐면 a.b 그리고 a 골뱅이 b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닷이라는 기호 연산을 사용했을 때랑 골뱅이 연산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과연 같을 것인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a.b랑 a 골뱅이 b가 보다시피 12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즈를 구현하고 싶을 땐 매트릭스 닷 트랜스포즈를 해주시거나 혹은 np.transpose 안에 매트릭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2,4, 5,-6이던 행렬이 2,5, 4,-6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행렬, 영어로는 inverse죠. 역행렬을 구하고 싶다면 np.linarg인데 이게 linear algebra입니다. 그래서 linear algebra.inverse 안에 이 행렬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것의 역행렬을 구해주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역행렬은 모든 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1,0, 0,0과 같은 이러한 매트릭스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해제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다시피 이 linear algebra 이 부분에서 singular matrix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이 singular라는 뜻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 연산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후에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로봇8의 경로를 만들어낼 때 로봇8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중간에 경로에 끼어 있으면 이런 singularity라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에러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주석을 풀어주시면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살짝 말했지만 행렬 곱셈과 이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예시를 볼게요. inv 언더바 a는 a의 역행렬입니다. 그럼 역행렬과 a를 곱하면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역행렬과 a, 역행렬과 a, 역행렬과 a, 역행렬과 a 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모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골뱅이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골뱅이 기호는 행렬 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위끼리 곱해는 그런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회전 행렬을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numPy에서 사용할 때 각도 체계가 우리 일반적으로 10도, 20도, 90도라고 하는 이 디그리 각도 체계가 아니라 레디안 각도 체계. 그래서 파이가 3.14가 되는 이 레디안 각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그리 각도 체계에서 레디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파이를 곱해주고 3.14를 곱해주고 180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예시는 30도입니다. 이 30도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행렬을 만들어 줄 것인데
이때 그냥 30을 넣어주면 안 되고 이것을 레디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산된 결과를 방금 전에 우리가 구현했던 로테이션 매트릭스 안에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프린트하는 이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30도만큼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영행열, 지로스 행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크기를 갖는 즉 안에는 3을 넣어주는데요. 어차피 단위 행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행과 열이 모두 같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만 넣어주면 해당 행열 크기를 갖는 단위 행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지로스라는 이 연산은 이 함수는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숫자는 로우 그래서 가로 행이 되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숫자는 세로 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로우가 2개, 컬럼이 4개인 행렬을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다 0이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트릭스다 파이를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코드는 이 plot.py라는 파이라는 코드입니다.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plot.py를 파이를 실행해보면 파란색 점들의 그래프, 사인처럼 생겼죠. 이런 그래프가 등장했다가 잠시 뒤에 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로보틱스로서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matplotlib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numpy 그리고 matplotlib 이렇게 하나하나씩 패키지를 배워나가면서 구현도 하고 점차 실력을 쌓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함수는 여기 있는 이 plt.plot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제를 실행시키면요. 점점점점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선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좌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때 y좌표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이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지 플롯 혹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플롯이라는 함수 안을 보면 첫 번째 매개 분수가 x좌표들, 두 번째 매개 분수가 y좌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t랑 y는 위에 상단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를 실행시켜 보면 x축으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고 y축으로는 그때의 어떤 사인값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코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 숫자 0부터 숫자 6을 50개로 쪼개고 이 값을 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0.1, 0.2, 0.4, 0.4, 0.5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np.sign 안에 이 t를 전달하게 되면 sin 0.1, sin 0.2, sin 0.3, sin 0.4들이 y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x좌표와 y좌표를 전달해서 이 플롯을 시키면 방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파란 색깔 동그라미 점들이 찍혔죠. 이렇게 주는 옵션이 바로 마지막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B가 의미하는 것은 블루, 파란 색깔, O가 의미하는 것은 circle,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파란 색깔 동그라미들이 찍히게 해달라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옵션을 없애게 되면 기본 옵션은 파란 색깔 줄이 생기는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라벨링을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땐 X라벨, Y라벨을 붙여주면 되고 X축은 시간 t, Y축은 sin t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프를 2개, 3개 겹쳐서 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들을 다 누적시키고 이제 다 준비가 됐다, 보여달라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plt.sho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 여러 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땐 플롯 여러 개가 나온 다음에 show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볼 건데 pause는 말 그대로 5초 동안 쉬어달라라는 뜻이고요. 5초 동안 가만히 정지시킨 다음에 close 하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창이 5초 후에 닫힙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이 figure라는 것은 이 figure는 하나의 창입니다. 우리 지금 창을 하나 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피규어 하나를 키는 게 아니라 피규어 2를 다시 하나 키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피규어
첫 번째 거는 이 실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첫 번째 창,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창이 등장하고 클로스가 적용되는 것은 이 모든 피규어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플롯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이 애니메이션 원더 파일을 실행하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3 애니메이션 원더 파일 실행해보면 동그라미가 지나갔다가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퍼즈 안에 있는 숫자를 키워주신 다음에 실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파란 색깔 경로가 등장했고 그 경로 위를 초록 색깔 공이 이동하면서 경로가 다 끝난 뒤에는 창이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반복되면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림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경로, 파란 색깔 경로와 초록 색깔 움직이는 공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plt.plot이 크게 두 번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파란 색깔 경로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전에 봤던 plot.py랑 거의 동일하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아까는 np.linspace를 사용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np.arrange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고 끝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초록 색깔 공을 등장시키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래서 plt.plot이 다시 하나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아마 공을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실상 방금 전에 공은 파란 색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면은 사실상 파란 색깔 경로 각각 포인트들을 단순하게 그 점을 키워주기만 하면 그리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입히기만 하면 바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plt.plot 안에 색깔은 초록색, 마커 사이즈는 좀 더 크게 그리고 동그라미로 점을 반복해서 그려달라라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초록색 공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전 초록색깔 공은 지워준 다음에 새로운 초록색깔 공을 등장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plt.plot이 반환하는 첫 번째 값을 이용해 볼 것인데요. 지금은 템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plt.plot이 리턴하는 첫 번째 변수 안에는 remove라는 이런 함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move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 해당되는 이 plt.plot에서 실행됐던 그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코드를 읽어보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0.05초 쉬었다가 동그라미를 지우고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0.05초 쉬었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지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동그라미 위치는 조금씩 바뀌는 이런 예시이기 때문에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계속 등장했다 지웠다 등장했다 지웠다 시키면서 x좌표 y좌표는 일정한 간격 t 그리고 이것의 코사인 값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매트릭스 그리고 플롯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간단하게 뭐 공이 움직이고 뭐 이런 예시들만 살펴봤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로봇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로봇 팔이 움직이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공을 튀긴다든지 다이내믹스와 키네매틱스를 적용하면서 우리만의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고 이 수식을 세워보는 이러한 작업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안 한 코드가 이 애니메이션 2.py라는 코드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해가 떴다 졌다 하고 끝나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배웠던 플롯과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면 모두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모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시간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강의 노트와 그리고 코드로서 여러분들께 이해하는 것을 과제로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